안녕하세요. 제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7월 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독립기념일 앞두고 좀 장이 짧은 장이었었죠? 예, 1시에 끝났습니다. 1시에? 예. 원래는 3시, 4시? 뭐 언제 끝나요? 원래는 4시에 끝납니다. 4시에 끝나군요. 1시. 그럼 3시간이나 좀 빨리 끝났네요. 웬만한 기업들은 오늘 그리고 7월 4일 3일 4일 그렇게 쉬는 기업들도 많더라고 미국에. 아 그래요? 이틀 동안 쉽니까? 예, 이틀 동안 쉰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미국 시장은 일단 반장 정도 열렸습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 ISM 제조업 PMI 발표됐었죠? 예, 발표되는데 숫자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거의 바닥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센서스가 47.1인데 46이 나왔어요. 이전에 46.9인데도 그거보다도 좀 낮게 나오고요. 그렇네요. 예, 그렇지만 뭐 여전히 각 팩터들을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바닥 사이클을 좀 통과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좀 긴 시계열로 블룸버그에서 가져왔는데 가장 긴 시계열이 미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 1948년부터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48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계열인데 그 빨간 그 점 있잖아요. 그게 리세션 구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희미하게 빨간 너비로 되어 있는 게 리세션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났는지 그 선입니다. 최근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리세션이 2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 NBER에서 정하는 리세션 구간이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있었고요. 그때 보면은 PMI, 제조업 PMI 레벨이 41.8까지 떨어졌었습니다. 2020년 4월에요. 지금은 46이고 그 이전에 리세션 구간에서 있었던 PMI 수준을 보면은 그 1980년대 초반 이쪽 보면은 29.4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80년 초반에 폴 볼커가 금리 20% 올렸을 때 그렇죠. 그렇네요. 많이 떨어졌었네요. 29.4까지 떨어졌었고 최고점은 1950년 6월에 최고점인 77.5를 기록했었더라고요. 요 시계열에 의하면 1950년 6월에 6.25 전쟁 났을 텐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죠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호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이때 구간에서 PMI가 29.4 이 정도까지 기록했다가 직전 리세션에는 41.8 그리고 다른 리세션 구간에 보면은 30 초반에서 30 초중반에서 40 초반 이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연구원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임계점은 한 43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46이고 43이 어느 정도 임계점이라서 일단 그 43을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은 상당히 그 경기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위험한 구간으로 또는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면은요 옆에 세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박스 쳐놓은 것이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PMI를 정할 때 활용하는 그 항목들이고요. 그 항목들을 4로 나눠서 나온 게 46인데 신규 주문부터 보면은 신규 주문이 전월 대비해서 3 정도 늘었고요. 생산이 4 정도 빠졌고 고용이 한 3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공급자 배송이 2 정도 늘었고 재고가 1.8 정도 빠졌습니다. 그 밑에 고객 재고 보면은 5.2 정도 빠졌잖아요. 5.2 정도 빠졌는데 그 수준 자체가 6월에 46.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ISM에서도 코멘트 하기를
고객 재고가 너무 낮은 구간까지 하락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향후 생산에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 구입 물가, 지불 물가 뭐 이렇게도 나타내는데 이것도 2.4 정도 빠져서 41.8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물가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주잔고는 1.2 정도 늘어서 38.7인데 이것도 거의 이제 바닥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신규 수출 주문은 2.7 정도 빠져서 47.3. 위에 신규 주문은 3 정도 늘어서 45.6인데 이것도 이제 50 기준으로 하면은 위축 국면이라고 할 수 있고, 신규 수출 주문도 빠진 데서 더 빠져서 위축 국면으로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수입은 2.0 정도 늘어서 49.3.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항목들을 보면은 제조업의 바닥 사이클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 수 있는데, 그 각 산업별로 조사해본 결과 ISM에서 밝히기로는 6개 주요 제조업 중에서 운송장비업만 6월에 유일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업계의 구매 관리자들이 좀 부정적인 설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업만 유일하게 좀 좋았다, 수치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좀 순서를 달리해서 네. 제조업 사이클로 본 시사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 인벤토리부터 고객 재고, 그러니까 기업 재고하고 고객 재고를 보면은 기업 재고하고 고객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지금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나이키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재고가 계속 빠지고 있고, 네.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을 줄이고 있고, 가동률을 줄이고 있고, 네. 그런 현상이 이 제조업 PMI에서도 고스란히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업 재고하고 고객 재고 감소 또는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신규 주문 뉴 오더스가 낮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5월 대비로는 조금 증가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뉴 익스포트 신규 수출 주문은 감소하고 있고, 고객 수주잔고는 약간 뭐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생산은 줄어들고 있고, 고용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서플라이 딜리버리스, 이건 배송 속도인데 수요가 적으니까 네. 그만큼 낮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가도 계속 빠지고 있고, 수입도 거의 이제 위축 국면에 있는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되려면은 거의 이제 기업 재고하고 고객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나거나 조정이 끝나서 신규 주문도 증가하고 생산이나 가동률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고용도 증가하고 수요 증가로 인한 배송 시간도 증가하고 수입 및 물가 상승이 으로 가는 방향성을 보이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네. 지금 그래서 제일 첫 단계인 기업 재고하고 고객 재고 조정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페드의 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물가 안정, 그리고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이거를 소프트 랜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금리라는 툴을 통해서 물가를 먼저 안정시키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제조업 경기에서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긴축 사이클이 좀 지나간다는, 거의 완료됐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기업 재고하고 고객 재고가 재고 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고객들이 주문을 더 늘리게 되고, 그러면은 제조업의 생산이나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고, 고용 증가하게 되고, 수요 증가로 인한 배송 시간도 증가하게 되고, 수입 그에 따라서 원자재 수입,
그리고 물가도 좀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전형적인 이제 예. 경기 사이클이 나타나는 예, 그렇죠. 프로세스가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지금 보니까 뭐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치들은 좀 낮게 나와서 오히려 예.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 예. 제일 페드가 최근에 많이 우려를 했던 게 고용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예.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인플로이먼트가 줄었다 그죠? 예. 네, 이런 부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재고가 줄다는 것도 예. 뭐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예. 나이키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미국에서 전체적으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는 예. 한 7대3인가요? 미국 그 GDP 중에서 예.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비중을 보면은 2대8 정도 됩니다. 2대8 예. 서비스가 8인 거죠? 예, 서비스가 8입니다. 네. 하지만 그 2에 해당되는 이 제조업 PMI가 또 굉장히 전체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전체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대8이라 해도 이 제조 PMI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제조 PMI 이 서베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PMI 지수를 구성하는 거는 요 5개란 말이죠. 예, 이 5개입니다. 신규 주문하고 생산, 고용, 그리고 배송 시간 예. 그리고 재고. 예. 네,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고 이 데이터를 보면 신규 주문이 이번에 늘었고 네, 그리고 고용 쪽은 뭐 페드가 의도한 바대로 좀 줄었고 네, 재고가 좀 줄었다라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것 같은데 재고가 줄어도 이 PMI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네요. 재고가 준다는 거는 수요가 줄어서 재고가 주는 걸로 인식을 하니까요. 예,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는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재고를 충분히 쌓아가니까 리스타킹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도 재고가 주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재고가 지금 좀 빠르게 소진되는 게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설문 응답 내용 저는 요게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공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나오는데 특이한 게 있었습니까? 특이한 거 뭐 위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하고 결을 다 같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은 컴퓨터 및 전자를 보면은 둔화된 경기 전망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늦추고 있다. 그리고 화학 쪽은 주문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운송 장비 2분기 실적이 감소하겠지만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올해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할 것 같다 얘기하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 경기 전망이 어두워서 캐펙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연기되지는 않겠지만 세심한 관리와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석유 석탄에서는 2분기 시장은 안정적이나 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다. 계속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빠지는 거 관찰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기계는 업황이 괜찮지만 신규 주문이 2024년으로 밀리고 있는 듯하다. 가공금속 북미 수요가 안정되고 있지만 유럽 시장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둔화 조짐이 있다. 비철금속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재지가 좀 특이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계속 하락 중이고 수요는 2019년 수준에 도달했고 팬데믹이 이끌었던 수요는 둔화 중이다. 재지하면 이제 팬데믹 때 그렇죠. 골판지 수요나 이제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수요 자체는 둔화되고 있고 2019년처럼 정상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금속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이직 및 퇴사율이 높아 인건비가 높게 유지 중이다. 이렇게 좀 특이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수치 나온 거랑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제조업
지금 약간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업은 좀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미국의 전체 GDP나 경기에 약간 그 버팀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PMI 구매 관리자니까 예. 뭐 가장 정확한 그 경기 상황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쭉 그 섹터별로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예. 최근 시장 분위기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계 그리고 예. 가공 금속 뭐 이런 쪽은 업황이 괜찮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기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 자동차 산업 예. 이런 거이니까 예. 최근에 테슬라가 예. 또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 지난 동기 대비해서 한 83%인가 예, 그렇습니다. 판매가 늘었었는데 이런 거 보면 결이 비슷해요. 보면 예. 1차 금속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이직 퇴사율이 높아 인건비가 높게 유지 예. 중이다. 비슷한 것 같고 화학이 최근에 보면 주가가 반등이 들어가는 듯 하다가 또 약간 약한데 예. 똑같은 얘기네요 보니까 예. 하반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문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고 뭐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보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하고 비슷하고 최상무님이 강조하시는 디커플링 그죠? 예. 우리가 이거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뭐 시장이 강하다고 해서 예. 전 섹터가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닌 게 이 PMI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 그 얘기는 오늘 준비하신 건 없고. 테슬라는 특별히 없습니다. 어제 판매 대수 발표한 이후로 주가는 한 6% 이상 올라가지고 네. 거의 52주 신고가 근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270불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죠? 예. 어제 밤에 뉴욕에 매경 기자분이 전화 와가지고 예. 네, 테슬라 그 판매 대수 증가 예. 네,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어제 밤 11시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판매 대수 증가에 따라서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를 좀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아직 블룸버그에는 2분기 추정치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 지금 휴일이고 하니까 네. 좀 휴일 끝나고 올라올 거로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보수적으로 봤던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대폭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의 답변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예. 왜 101불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101불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중국의 이제 보조금이 끝나고 예. 실질적으로 테슬라 저점이 나왔던 게 1월 6일이거든요. 예. 1월 초에 판매가 확 둔화되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야 이거 테슬라 이제 그 판매가 우리가 2030년대 2천만 대 이렇게 예상을 하다가 예. 야 2천만 대 가기는 고사하고 지금부터 이제 치킨 게임 들어가서 예. 레드오션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예. 너무 언더슈팅 좀 했던 거죠, 그죠? 예. 적정 가격이 그래도 200불은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저희가 최상무님하고 우리가 그때 딱 분석을 하면서 다른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좌 덮어두고 6개월만 한 있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PER이 이제 20대 21배 23배 뭐 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67배인데 이 PER 67배가 합리적인 거냐라는 부분을 이번 판매 동량에서 83%인가 나오면서 이 정도 PER 받아도 괜찮아라는 걸 보여준 것 같다. 뭐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연초 이후로 127% 상승을 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얘기했던 뭐 올해 200만 대도 갈 수 있어라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분명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사람들이 분명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것 같고 언제죠? 실적 발표하는 게? 19일입니다. 7월 19일. 7월 19일 얼마 지금 딱 15일 2주 뒤 발표가 되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가격
정책을 좀 하향 조정한 이후에 네. 마진 자체가 10% 초반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사람들이 또 그 판매 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마진은 얼마나 방어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또 싼 차들이 팔린 게 아니라 예. 제품 판매 믹스도 좋았기 때문에 예.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가 배터리가 나와서 꺼졌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